이 연수에서는 과정중심 평가의 이해, 과정중심 평가의 적용, 과정중심 평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이라는 세 과정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과정중심 평가의 이해. 과정중심 평가의 등장 배경은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평가가 결과 중심의 평가관이었다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달적 평가관에 따라 새로운 평가 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의 등장에 따라 과정중심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평가 체제, 평가 목적,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등이 모두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평가 체제는 절대평가와 질적평가로, 평가 목적은 지도, 조언, 개선을 통하여 여러 줄 세우기로, 평가 내용은 학습 결과와 과정을 모두 중요시함으로써 실천적 지능의 구성 요소를 평가 내용으로, 평가 방법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성, 타당성, 적합성을 강조하는 평가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필요성에 따라 평가 방식의 변화는 평가 시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평가함으로써 교수 학습과 평가가 분리되어 시행되었지만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습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수 학습과 평가가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의 안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학생의 역할도 수동적인 학습자, 지식의 재생산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로서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수 학습에서도 교사 중심의 인지 영역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모두 강조하는 수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에 나온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서의 평가 전환입니다. 이는 교수 학습 중 지속적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진단적 형성평가, 결과 과정 중심의 평가, 교사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학습의 전 과정에서 실시 필요성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학년군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도달해야 하는지,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살펴본 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즉, 교수 학습과 평가가 연계된 순환적 구조에서의 평가가 학습으로서의 평가입니다. 둘째, 교수 학습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입니다. 이전의 교수 학습에서 학습 설계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용되었지만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습 내용과 활동 선정에서 학습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역할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과 평가에서 교사는 기본 개념 설명이나 활동 안내, 과정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습 기록도 교사는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시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평가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 증대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이전에는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었다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모두 강조되는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과정 중심 평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는 주어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교과학습을 통해 제시한 도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취 기준에는 지식, 기능,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예시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이 지식, 설명하고가 기능, 그리고 국토 사랑의 태도가 태도에 해당됨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는 학습자의 성취 기준 도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시자료에는 성취 기준 도달도를 확인할 수 없는 평가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토론 시 지켜야 할 규칙을 고르는 것은 학생의 도달도를 알 수 없지만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지키며 모든 별로 토론해보는 과정에서는 학생의 도달도를 쉽게 알 수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결과에 대한 진단적 피드백에 더하여 수행 과정 중 학생의 학습 도달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즉각적으로 처방해주는 처방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과정 중심 평가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이며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교수학습과 연계된 평가를 지향하며 지식, 기능, 태도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지식, 기능, 태도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까지 포함하며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을 고려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의 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연수의 두 번째 주제인 과정 중심 평가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정 중심 평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는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 단계에서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하여 동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교수학습에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한 평가 과제와 채점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 결과 채점을 통해 학생 개인별 피드백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정 및 기록 단계에서는 피드백 실시 결과를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시 검토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취 기준 해설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성취 기준 해설 요소를 통하여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요소도 추출하고 이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평가와 연계하여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평가가 학습자의 성취 기준 도달도에 맞도록 평가 기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시 검토할 내용 중 관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 기준 개발 연구에서 나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각 교과별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의미합니다. 둘째,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셋째, 평가 기준이란 각 평가 준거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성취 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별 성취 기준에 도달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능력
또는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시 검토할 사항 중 지도서 살펴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단원 학습 평가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영역에 맞춰서 평가 내용과 관련 차시별 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형 자료와 함께 과정 중심 평가에 따른 지도 방안 예시 자료도 탑재되어 있어서 교사들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안내 자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시 검토할 사항 중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도달해야 하는지,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수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교수학습에 맞춰서 평가 과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개별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 일관성을 위한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수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차시별 학습 요소의 배치입니다. 이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학생 평가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평가 과제를 교수학습 활동 과제와 연계하여 교수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교사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를 관찰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을 수업 중, 수업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교수평 일체화라고 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 평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요소란 교육과정 성취 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의미합니다.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채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평가 요소는 평가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도출하며 학생들의 수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와 수학과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의 추출 예시 자료입니다. 이 예시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평가 기준을 반영한 학습 요소 중 평가 요소를 추출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며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지식, 기능, 태도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평가 요소는 추출하는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가 기준이 수정 변경 가능한 요소이므로 평가 기준에서 추출한 평가 요소는 학교 및 학년이 선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의 추출 예시 자료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요소에 따른 채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준에는 분석적 채점과 총체적 채점이 있습니다. 수행 특성에 따라서 채점 기준에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적으로 채점하는 것을 분석적 채점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석적 채점은 학생의 수행 결과 또는 과정에 대해 평가 범주를 구분하고 그 범주별로 각각 수행 능력을 기술한 후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학생의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총체적 채점은 학생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물에 대해 개별적인 평가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과정 혹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분석적 채점 기준을 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구체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적 채점 기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의 세 번째 주제인 과정 중심 평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교수학습 과정에서 선수학습의 성취도가 추후학습에 영향을 미칠 때나 학습의 과정이 단계형으로 진행될 때에만 학습 과정에 따른 학습 성취 정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과정만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수업 중 평가를 진행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으로서 과정과 학습의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수행평가로만 실시해야 한다. 수행평가, 형성평가 모두 과정중심 평가의 특성을 구현하기 적합한 방식입니다. 형성평가는 피드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 성취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과정중심 평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성평가만으로도 과정중심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과정중심 평가는 좋은 평가, 결과중심 평가는 나쁜 평가? 과정중심 평가나 결과중심 평가 모두 시기와 목적만 다를 뿐 학생 평가에 꼭 필요한 평가입니다. 목적만 다를 뿐 둘 다 선생님들이 필요시에 모두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Q&A로 풀어보는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1.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된 성취 기준이 수행평가에 적합한 부분인지, 성취 기준과 수행 과정이 교육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는지, 통합, 재구성된 성취 기준들이 수행평가로 평가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성취 기준에 맞춰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2. 학년협의회 논의를 통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안내한다.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가와 평가 계획을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였는가. 마지막으로 학습의 과정 중 평가가 이루어지며 교과 간 시기를 조절하여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안내하여야 합니다. 3. 학년협의회 논의를 통해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지, 수행평가 과제가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고 수업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인지,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학생의 참여 동기와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등도 생각하면서 과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4. 정교한 채점 기준을 개발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거나 응답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평가 요소, 배점 등의 세부 내용이 제시되었는지, 또 채점 기준을 학생,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채점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5. 관찰과 기록을 통한 평가 보조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료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학생 중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해당되거나 또는 프로젝트 학습 시 모임 승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는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이나 녹음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보조 도구를 통하여 질적 평가뿐만 아니라 양적 평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보조 도구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구술이나 실기평가할 때 출석 번호 순서대로 평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교사는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할 시 순서에 따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구술의 경우 동일한 난이도의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여 앞서서 평가한 학생들의 답변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장소를 달리하는 등 학생들이 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7. 모둠으로 수행평가를 시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관찰,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함께 활용해서
협동적 과제에 기여한 개별 학생의 역할과 노력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의 수행 과제에 모든 과제와 개인 과제를 혼합하게 되면 무임승차 효과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8. 재시험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의 평가로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이 시험 당일 컨디션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기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회성 평가가 아닌 평가의 횟수를 늘려 평가의 결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면밀하게 살피고 피드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운영 시의 유의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타당하고 신뢰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요소를 바탕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평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만으로 전달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서술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과정중심 평가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연수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한 과정중심 학생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